안녕하세요. 동아우리 아나운서 이혜민입니다. 2주 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네요. 항상 중간고사 휴방 기간 끝나고 방송을 진행하면 여러분께 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뭔지는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이미 월, 화, 수요일에 진행된 방송에서 한 번은 여러분께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색다른 인사 대신 드리도록 할게요. Trick or treat!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칠 거예요. 오늘이 마침 할로윈이어서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말로 인사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날, 아이들이 귀신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과자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외국의 축제 중 하나죠. 저도 어렸을 때 다녔던 영어학원에서 분장을 하고 그 학원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과자를 얻어왔었습니다. 다 큰 지금 저에게 할로윈은 그저 할로윈이라는 핑계를 대고 지나가다 과자나 하나 사먹는 날이지만요. 할로윈에 귀신 분장을 하게 된 건 할로윈을 맞아 찾아온 귀신들에게 자신의 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들이 자신을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전 단순히 재미를 위한 분장인 줄 알았는데 그 유래에는 생존 본능이 담겨 있었네요. 그런 분장에 속는 귀신들을 생각하니 뭔가 웃기기도 하고요. 동화 속 귀신이나 괴물들도 무서운 생김새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지만 결국에는 주인공들의 꾀에 넘어가는 멍청함을 자주 보여줍니다. 주인공들에게 호되게 당하는 괴물들이 안쓰럽게 보일 정도로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허튼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 마음 먹기에 달린 거죠. 아무리 커다랗고 무서운 존재도 내가 업신여긴다면 하찮은 것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도 내가 겁을 먹는다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무서운 것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도 사실 손짓 한 번에 털어질 만큼 가벼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혹시 지금 무언가에 겁먹어 움츠리고 있다면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나를 겁먹게 만든 것을 다시 찬찬히 봐봅시다. 그저 두려움에 떨기보단 뭐든지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귀신을 피하기 위해 귀신 분장을 하는 그저 장난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무서운 것도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거니까요.
동화와 동화되는 동화우리. 오늘은 동화도 할로윈스러운 것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마녀와 과자집이 나오는 동화, 바로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를 일찍 여인 남매 헨젤과 그레텔은 가난한 나무꾼 아버지,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네 식구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텼고 날이 갈수록 집에 먹을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숲에 버리자고 제안합니다. 그걸 몰래 들은 헨젤과 그레텔은 밤에 나가 하얀 자갈들을 주워와요. 다음날 부모님은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가는 길 몰래 자갈들을 떨어뜨립니다. 덕분에 둘은 무사히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죠. 새어머니는 다시 아버지를 설득해 아이들을 버리기로 하고 헨젤과 그레텔은 자갈 대신 빵 조각을 길에 뿌립니다. 하지만 곧 새들이 쪼아먹어 둘은 길을 잃게 되죠. 숲을 헤매던 아이들은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발견하고 배가 고팠던 아이들은 집에 붙어있는 과자를 떼어 먹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과자를 먹고 있던 아이들을 그 집의 주인인 할머니가 발견하고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녀였던 그는 헨젤과 그레텔을 과자집 안으로 들여보내죠. 그는 헨젤을 살찌워 잡아먹기 위해 우리에 가두고 그레텔은 하녀처럼 부려먹어요. 눈이 좋지 않은 마녀는 헨젤의 팔을 잡아 얼마나 살쪘는지 확인하는데 이에 헨젤은 꾀를 내어 마녀에게 우리 안에 있던 뼈다귀를 건넵니다. 헨젤이 너무 말랐다 생각한 마녀는 목표를 바꿔 그레텔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는 그레텔에게 오븐으로 들어가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레텔도 꾀를 부려 마녀를 오히려 오븐 속으로 밀어넣죠. 그렇게 마녀를 죽인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집에서 보석과 보물을 잔뜩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읽으니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로윈 느낌인지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과자와 마녀가 나오니 할로윈 느낌이라고 주장해봅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유명한 동화 작가 그림 형제의 작품입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를 그린 동화라고 부르는데 전 어렸을 때 이 그림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이 책에 그림은 얼마 없는데 왜 그림 동화라 적혀 있지?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만 그랬던 건 아니겠죠? 이런저런 추억을 안고 오늘 또 동화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동화 제목을 들었을 때 그 주인공보다 동화 속의 다른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라딘이라고 하면 마법의 양탄자나 요술램프, 신데렐라라고 하면 유리구두가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요. 헨젤과 그레텔도 떡하니 주인공들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 있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과자로 만들어진 집 같아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가 워낙 유명한 지금이야 과자의 집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동화가 지어진 1800년대 초에는 꽤 파격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숲에서 길 잃은 아이들을 달달한 과자로 유혹해 잡아먹는 마녀. 과자라고 하면 달콤한 보상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동화는 과자의 이중적인 특징을 잘 드러낸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과자의 즙을 먹으며 배를 채우지만 곧 그로 인해 마녀에게 잡혀 문제를 겪게 되니까요.
과자와 같은 직접적인 유혹에 약한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잘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물건이 등장하는 동화들이 더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미디어에서 변형에 사용하기 편하다는 점이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나 만화 영화에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 등장하는 걸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단 말이죠. 동화에 나타나는 헨젤과 그레텔이 겪는 갈등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에 먹을 게 다 떨어져 부모님께 버려졌다. 또 다른 하나는 아이를 잡아먹는 마녀에게 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암담한 상황이었네요. 심지어 버려지는 건 2번이나 당했죠. 헨젤은 부모님이 자신들을 버릴 거란 얘기를 직접 듣고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갈을 주워 집을 찾아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녀에게 잡혔을 때도 마녀가 자신의 팔을 만져보려 하자 얼른 뼈다귀를 주워 위기를 모면하고 그레텔도 마녀를 오븐에 밀어버리죠.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림 형제는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땐 이 이야기를 읽으며 헨젤과 그레텔을 대단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답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 마음이 쓰였습니다. 만약 제가 헨젤과 그레텔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린 저는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바로 문을 열어 싫다고 울고불며 때를 쓰거나 화를 냈을 것 같거든요. 마녀에게 잡혔을 때도 무섭다고 겁을 먹어 우는 게 먼저였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감정을 참고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자신의 감정을 표정이나 행동에 쉽게 드러내잖아요. 그와 비교되는 헨젤과 그레텔의 어른스러운 태도에 가난으로 투정 하나 쉽게 부리지 못했던 환경이 아이들을 빨리 철들게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헨젤과 그레텔도 부모님께 큰 소리를 내어 버리지 말아달라 떼쓰고 싶진 않았을까? 마녀에게 잡혔을 때도 무서움에 눈물이 나오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 아이들이 결말에서 얻은 보물이 충분한 보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방송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안에는 자신의 감정도 포함됩니다. 힘든 상황에 내가 느낀 우울함,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그저 마음 한구석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하여 밖으로 꺼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점에서 슬픔을 느끼고 화가 났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알고 나면 부정적인 감정들도 그저 나쁜 것이 아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표시를 따라 나아가면 더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무엇 하나 포기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구름에 그려지는 시간 널 지켜보고 있어 Wait 숨을 죽인 채 잠드는 때를 노려 자 시간이 됐어 오늘 이 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시계를 멈춰 I don't wanna drink Oh baby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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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게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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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곳에 벗어날 수 없을걸 더 밟아도 쳤어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이대로 갇혀있었죠 영원히 나만을 위한 인형처럼 baby good night baby good night 난 변함없이 꿈을 지휘하겠지 손 하나 까딱 없이도 충분히 넌 땀에 흠뻑 젖어 깨지 못할 텐데
이제 시작된 노래 멈출 수는 없어 지금 이 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I don't wanna drink Oh baby run run running 멀어지게 Run run running 보이지 않는 곳에 벗어날 수 없을걸 더 밟아 뭉쳐도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이대로 갇혀있어줘 영원히 너만을 위한 인형처럼 baby good night 자꾸 날 시험하지 마 불쌍한 표정 따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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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해 만든 시간 속인 걸 더 이상 떠나갈 생각은 하지 마 Oh baby welcome to my dream world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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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나만 바라보게 벗어날 수 없어 넌내 손 안에 있어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 속에서 이대로 갇혀 있어줘 영원히 나만을 위한 인형처럼 baby good night baby good night 드림캐쳐의 굿나잇 듣고 오셨습니다. 할로윈 분위기를 내며 진행된 오늘 방송.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를 읽는 동화 선택 코너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동화 선택의 주제는 미운 오리라 불린 백조에게 새 이름을 지어준다면 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하구님이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감사 인사와 함께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하구분은 고운우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계속 밉다는 말만 듣던 주인공에게 예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네요. 고운우리. 정말 발음과 뜻 모두 예쁜 이름인 것 같습니다. 흔히 말에는 그 말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하죠. 난 잘하는 게 없어 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요. 미운 오리 새끼 속 주인공도 계속 미운 오리라 불리며 스스로를 미운 오리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하구님의 이름을 보고 떠올랐습니다. 고운우리라는 이름을 통해 무리에서 구박받고 겉돌던 주인공이 이제는 사랑받으며 당당히 살았으면 좋겠네요. 좋은 이름 보내주신 하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매주 방송이 끝난 후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동아오리 게시글이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하구분들의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다 끝났으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첫 방송 때는 방송 마칠 시간에도 받기 화냈었는데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네요. 모두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상으로 동화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이지민, 진행의 이혜민이었습니다.